보통의 경우 재미있는 애니는 유명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애니라 해서 반드시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 재밌음에도 그 재미에 비해 비교적 덜 유명한 애니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숨겨진 명작까지는 아니어도 알 사람들은 알만한 재미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애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머타임 랜더는 소꿉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인 히토가시마로 돌아온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사망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사망회귀 비슷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마치 도플갱어처럼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면 죽게 된다는 그림자병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고조되는 긴장감과 잘 짜인 스토리, 그리고 13권의 원작 만화를 이 굴로 줄였음에도 납득할 만한 전개와 결말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제목과 어울리는 복장으로 일관되게 등장하는 히로인과 적당한 서비스 씬보다는 루프물답게 벌어지는 현상을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가장 큰 단점이 있으니 바로 디즈니 플러스 독점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넷플릭스나 티빙에 비해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가 확연히 적기에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임에도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처럼 OTT 플랫폼만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에 만달로리안과 함께 디즈니 플러스 구독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슈타인즈 게이트, 리제로 등 루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어나더는 작은 시골마을 중학교에 전학 온 주인공이 묘하게 중2병스러운 분위기의 소녀 서왕지 미사키네이와 만나 3학년 3반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파헤쳐 나가는 작품입니다. 앞선 서머타임 랜더와 비슷한 플롯의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결이 조금은 다른데, 서머타임 랜더에서도 사람들이 여럿 죽지만 어나더는 그 이상으로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온갖 방법으로 죽어나가는 탓에 어나더라면 죽었다라는 밈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또한 서머타임 랜더는 조금 더 밝고 완급 조절을 하며 줄을 타는 느낌이라면 어나더는 시종일관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내뿜고 공포와 미스터리에 초점을 맞춘 느낌입니다. 온갖 방법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어나더의 진가는 따로 있습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끝까지 이어지는 긴장감과 하나씩 밝혀지는 반전들이 어나더를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수위로 슬래셔 무비를 연상시킬 정도로 상당히 잔인하게 죽어나가기에 심적인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작품이기에 서머타임 랜더와 마찬가지로 당연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어두운 분위기와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클래식한 미스터리가 궁금하다면 방 불을 활짝 켜고 목소리만 간신히 들릴 정도로 소리를 줄인 채 어나더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리라이프는 백수인 주인공이 1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다시 하는 리라이프 실험에 참여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여기까지는 흔해 빠진 스토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얼굴만 어려진 채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한정 무려 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회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러한 독특한 회귀 방식 때문으로 얼굴만 어려졌기에 신체 능력은 백수 상태인지라 고등학생들에게 한참 밀린다거나 동급생을 초대하였다 급하게 재떨이를 치우는 등 일반적인 회귀물에선 보기 어려운 깨알같은 재미를 선사해줍니다. 거기에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한몫하는데, 함께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연구원 외에도 열정적인 홍진호나 고체 행동을 하는 히로인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수 생활을 하며 피폐해지던 주인공이 리라이프 실험을 통해 성장함과 동시에 동급생들의 멘탈 케어까지 해주면서 이것이 단순히 주인공만을 위한 리라이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음악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본작의 엔딩은 12곡으로 이는 리라이프를 위해 만들어진 엔딩이 아닌 주인공이 과거 고등학생 시절 들었던 노래라는 컨셉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히트곡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박효신의 커버 버전으로 유명한 눈의 꽃이 8화의 엔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소설이나 만화 원작이 아닌 웹툰 원작으로 일본의 웹툰 플랫폼인 코미코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되었기에 스토리의 완성도와 재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동시에 웹툰 원작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데, 아무리 인기 있는 웹툰이라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소설이나 만화에 비해 인지도가 한없이 부족하기에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리라이프는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는 흔하지만 재미있는 소재와 이를 완벽하게 살린 스토리,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간의 시너지까지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소녀종 남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어에서 두 소녀가 일종의 소형 운송수단인 캐텐크라트를 타고 다니는 로드 무비입니다. 보통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작품들은 생존자 집단과 서로 간의 갈등, 극한의 상황과 인간성의 상실, 물류센터
등을 다룬다면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잔잔하고 평화로우며 두 주인공의 티키타카가 소소한 재미를 줍니다. 또한 소녀들의 순수한 시각으로 전쟁, 삶의 의미, 종교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상당히 철학적인 느낌입니다. 주제가 역시 두 성우가 직접 불러 마찬가지로 신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엔딩은 원작자가 무려 400장의 스케치를 직접 그렸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어더라면 죽어. 아무튼 종말이라는 비일상과 그것을 두 소녀가 일상처럼 풀어나가는 소녀 종말 여행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뭐 별 생각 없이 주연들의 모습만 지켜봐도 즐거운 작품입니다. 재와 환상의 그림갈은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이세계인 그림갈에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스토리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세계물이나 판타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바로 굉장히 현실적인 판타지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현실과 판타지는 매우 동떨어진 단어이지만 이 작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유독 고블린이 강한 특정 작품을 제외하면 가장 잡몹으로 불리는 고블린에게조차 주인공 파티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5종의 사건 이후 비슷하게 되어버리지만 말이죠. 다음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는 이세계 판타지라는 장르와 어울리지 않기에 매우 잔잔하고 일상적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액션이 있지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액션보단 인물들의 갈등과 성장으로 단순히 이복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재와 환상의 그림가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예사롭지 않은 사냥꾼의 허벅지가 아니라 배경 작화와 음악입니다. 수채화로 그려진 배경은 그림갈이라는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등은 전투에서는 긴박감을, 일상에서는 평온함을 선사해줍니다. 판타지를 좋아함에도 양산형 갓세계물로 인해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재와 환상의 그림갈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바라카모는 신진서예가인 주인공이 자신의 글씨를 혹평한 관장을 폭행해버리는 사고를 친 후 유배 겸 머리도 식힐 겸 내려간 작은 섬마을에서의 일상을 다룬 작품입니다. 까칠했던 주인공이 시골 사람들, 특히 주인공의 집을 비밀 기지로 사용했던 아이들과 엮이며 점차 변화해가는데 첫 화의 주인공과 후반부의 주인공을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가장 큰 포인트는 힐링으로 보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지며 중간중간 개그를 통해 웃음마저 선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이 특히나 좋은데 오프닝과 엔딩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으니 반드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바라카모는 자극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자극적인 맛 하나 없이 보는 이로 하여금 소소한 감동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다 노부나의 야망은 전국시대로 전이한 주인공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대신하여 역사를 바꿔나가는 작품입니다. 다만 이 전국시대는 대부분의 무장이 칙칙한 아재들 대신 미소녀로 모해화된 전국시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아케치 미츠히데, 이마가와 요시모토 등 유명한 무장들이 모해화되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서 은근히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때로는 역사를 따라가기도, 때로는 바꾸기도 하면서 차근차근 히로인을 공략하기도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요네즈를 만들어 보급하는 건 역시 그것의 일환입니다. 또 다른 재미 포인트는 게임적 요소로 애니의 제목부터 주인공이 즐겨했던 게임까지 우리에겐 삼국지 시리즈로 유명한 코에이 사이 노부나가의 야망 패러디가 곳곳에 질비하기에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에 미연시를 더한 느낌을 줍니다. 한편 이 작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역사로 캐릭터 작화, 액션, 스토리, 보증 등 대부분의 요소가 괜찮음에도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보지를 않기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재미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전국시대에 입문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최근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이 전국시대보다 인기 없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였음에도 꽤 성공한 것을 보면 최근의 트렌드는 모야보단 오토크노크가 아닌가 하는. 아무튼 오다 노부나의 야망은 진부한 소재와 과한 모해화로 인해 비판받았지만 이후 비슷한 작품들이 끊임없이 출시했음에도 대부분 폭망했기에 오히려 재평가되는 작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도는 낮을 지언정 재미만큼은 뒤떨어지지 않는 작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속편이 제작된 바라카몬을 제외한다면 모두 2기가 제작되지 않은 작품이기에 이들이 덜 유명한 작품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은 굳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유명한 작품이라 해서 반드시 2기가 제작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룬 애니의 음악 역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애니타임 머신이었습니다.